분자 비행 사이에 가상적인 실린더를 가정하고 그 안에 이제 기체 분자가 몇 개 있느냐로부터 분자들 간에 얼마나 그 단위 시간당 충돌을 하는지의 표현을 이렇게 두었어요. 여기 아래 첨자 1의 뜻은 기체 분자끼리 서로 충돌한다 라는 뜻의 아래 첨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분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간 충돌에 대해서 1초당 충돌 횟수를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분자 간 그 충돌 요거에서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바로 요 Z1이라고 되어 있는 분자 간 충돌 횟수 있죠. 그거의 역수 마이너스 1층은 역수잖아요. 요거는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난데없이 충돌 횟수였는데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그런지 귀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귀납적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의 Z1 분자 간 충돌 횟수가 10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이 Z1의 단위는 뭘까요? 단위요. 물리량이니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부피의 단위는 뭐예요? 부피의 단위는 뭐 리터나 그 다음에 이게 평균 속력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런 걸 다 종합하면 이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위 얼마냐고요? 저 Z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 분출 속도가 됐건 지금의 분자 간 충돌 횟수가 됐건 1초당 횟수잖아요. 결국 1초당 횟수. 그러면 쟤는 단위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초의 역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1초당 10번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번, 10개, 번이나 개 이거는 무단위거든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1초당 10번 충돌한다의 개념이니까 단위 체계가 초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단위에서부터 어떤 시스템의 1초당 충돌 횟수가 10 세크 인버스라는 얘기는 1초당 그래서 이 시스템이 몇 번 충돌한다는 얘기겠어요? 10번이요. 1초당 10번을 10 세크 인버스라고 쓴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1초라는 시간 간격 속에 그 안에 평균적으로 분자들끼리 쾅쾅쾅쾅쾅 10번 충돌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0.1초 동안은 몇 번 충돌하겠어요? 평균적으로 한 번 충돌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1초 동안 쾅쾅쾅쾅 10번이니까 쾅 하고 그 다음 0.1초 지나면 그 다음 또 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니까 어떤 충돌이 있고 나서 몇 초 후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당연히 0.1초 이럴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0.1초 지금 어떻게 구한 거냐? 1초당 충돌 횟수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10 세크 인버스 얘를 역수를 취하면 이 지금 0.1초가 나오죠. 그러면 그게 뭐냐? 충돌과 그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초당 충돌 횟수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충돌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충돌 사이의 시간,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이렇게 역수로 표현할 수 있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에 더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mean free pass라는 컨셉이에요. 뭐라고요? mean free pass. 자, 우리말 번역으로 뭐냐면 얘는 평균 자유행로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보통 쓸 때 뭐로 쓰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램다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상한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노란색으로 표현한 기체 분자가 어디서부터 뿅 비행해 왔어요.
비행이 오다가 다른 분자를 이렇게 만난 거지. 그럼 다른 분자를 만나면 당연히 분자끼리 뭐 하겠어요? 그래서 쾅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끼리 부딪혔으니까 부딪히고 나면 계속 그 경로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경로가 변해요. 바로 운동량 보존만큼 경로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쾅 한 다음에 경로가 변했어요. 그렇다가 그냥 또 쭉 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갑자기 쭉 가다가 또 다른 기체 분자랑 또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로가 변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바로 여기 바로 요 쾅과 쾅 사이에 비행 거리, 그걸 램다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뭐냐면 쾅과 쾅 사이니까 당연히 이 비행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추가적인 충돌이 없는 그 가장 기본 거리를 램다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이때 그렇다면 이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걸린 시간이 뭐겠어요? 바로 Z1 인버스라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 알겠죠?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계속 뭐겠어요? 평균 속력은 뭐로 표현돼요? 항상 V 바일 거 아니에요. 이거 평균 속력.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나요? 그래서 거리를 하필 그때 민 프리패스로 정하면 그때 걸린 시간은 1초당 충돌 횟수의 역수가 되니까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때 1초당 충돌 횟수가 아까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 값이죠? 그럼 얘를 여기에 넣어요. 알겠죠? 그러면 누구가 약분이 돼요? 바로 평균 속력이 슉 약분되겠죠? 그럼 뭐만 남느냐? 요거. 알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요걸 mean prepass 아시겠죠? 평균 자유 행로라고 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를 요 mean prepass 얘를 다시 또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어디를 어디로 바꾼 거예요? 바로 요만큼을 요거로 바꾼 거죠? 어떻게 바꾼 거야? PV는 NKT. 그래서 이 평균 자유 행로를 요렇게도 더 많이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썼어요? 그러면 이걸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요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V바 기본적으로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V바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증가하죠.
그 다음 이때 1초당 충돌 횟수 역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1초당 충돌 횟수. 역시 커질 수 있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런데 등압 과정에서는 온도가 증가할 때 램다가 봅시다. 등압 과정에서 온도가 커지면 램다가 커져요, 작아져요? 램다가 커지고 이는 분자 간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잘 일어나. 자, 램다의 뜻이 뭐예요?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죠. 잘 안 일어나. 그럼 램다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쾅 한 다음에 한참 가야 그 다음 쾅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램다가 커지고 이는 분자 간 충돌이 잘 안 일어난다. 맞나요? 네. 그럼 잘 봐요. 온도가 커지면 Z1이 커진다며요. 그러면 Z1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건 충돌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충돌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잘 안 일어나. Z1은 1초당 충돌 횟수죠. 그러면 1초당 10번 충돌하던 게 1초당 100번 충돌한다는 뜻은 잘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안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 충돌한다는 뜻이죠. 그럼 봐봐요.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걸 보면 장 충돌하죠. 잘 충돌하죠. 근데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걸 보면 잘 충돌해요? 잘 안 충돌해요? 잘 안 충돌하죠. 뭐가 내용이 통하는 것 같아요? 모순적이에요? 모순적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저 상황적 아이디어. 바로 수식이 얘기해주는 현상과 실제 일어나는 현상 사이를 이렇게 뭐냐면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것만 보면 온도가 증가할 때 민 프리패스가 커지니까 잘 안 충돌할 것 같은데 온도가 커지면 평균 속력이 빨라지니까 1초당 더 많은 충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자, 평균 속력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평균 속력 수식이 바로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게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등압이다 라고 하면 온도가 커지면 뭐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필 여기에 희한한 조건인 등압, 왜냐하면 민 프리패스에 압력이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압력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해버리면 온도가 커질 때 부피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온도가 커지면 기체 분자가 보시다시피 빨라져요, 느려져요? 온도가 커지면 빨라져요, 느려져요? 대답을 해야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그래서 고온 조건이 돼서 기체 분자가 또 핑핑핑 움직이는데 온도가 커지면 뭐도 같이 커진다고요? 그릇 크기도 푹푹푹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온도가 똑같이 증가했을 때 속도가 속력이 커지는 비율이 더 커요?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커요? 부피가 더 크게 커지겠죠. 왜냐하면 얘는 온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거고 온도의 1승에 비례하니까. 즉 등압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가 빨라짐을 의미한 건 맞는데 기체 분자가 빨라지는 것보다 부피가 더더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우주선을 아무리 빠르게 설계해도 우주가 더더욱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끝까지 다다르는 건 현재 기술적 문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빨라지는 건 맞는데 공간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충돌이 잘 되겠어요? 충돌이 잘 안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결론적으로는 잘 안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보시다시피 위쪽에 온도가 증가했을 때 1초당 충돌 횟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변하고 이 경우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at 등 부피 조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피 조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속력도 빨라지고 더 자주 충돌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조건을 걸어버리면 이때는 되려 분자들끼리 안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걸 수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자, 3. 1초당 충돌 횟수. 수식 어떤 거예요? 요거잖아요. 그럼 루트 2 한 다음에 자, V분의 N. V분의 N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KB T분의 P.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평균 속력은 뭐예요? 8 kBT 파이 m의 루트 곱하기 시그마.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등압이라 그랬잖아요. 등압이면 뭐가 일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다 상수죠. 이런 것도 다 상수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변해요. 변할 리는 없어요. 이것도 뭐 입자한계 질량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다 상수이기 때문에 뭐가 관여하는 거냐면 KT 이게 관여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약분하고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등압 과정이 돼버리면 되려 온도가 커지면 분자들끼리 충돌 많이 해. 조금 해. 오히려 등압 과정에서는 온도가 커지면 분자들끼리 충돌을 잘 못해. 충돌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조건이 등압 조건인지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는 조건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뭐다?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분자 충돌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준달 책에는 언급이 잘 안 되는데 옥스토비 책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교사들이 그 준달하고 옥스토비를 막 교차해서 보기 때문에 저런 내용도 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